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온 저는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있었죠. 세 자녀가 있지만 모두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보기 힘들었어요. 큰딸 수진이는 의사, 아들 민수는 변호사, 막내딸 혜진이는 대학 교수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어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뭔가 할 말이 있나 보구나.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 리조트라고 하는데 요양원 같은 곳이 아니라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공간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단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같은 또래의 분들과 어울리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수진이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당연히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결국 저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수진이와 함께 실버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은 외관에 잘 정돈된 정원, 골프 연습장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박철수님. 저희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절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를 시작했어요. 개인 스위트룸은 깔끔하고 넓었어요.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이는 정원 풍경이 참 아름다웠죠.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당구장, 심지어 소극장까지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 프로그램 보세요. 골프 레슨, 서예, 바둑, 영화 감상회도 있고요. 매주 다양한 문화 공연도 있네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라면 새로운 취미도 가져볼 수 있겠구나. 시설을 둘러보는 중에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석 달 됐는데 정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는데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강민 씨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죠. 입주 첫날 자식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해 줬어요. 손자, 손녀들도 함께 왔죠.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 보여요. 우리 자주 놀러 올게요. 아버지, 편하게 지내세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요.
어제 만났던 강민 씨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철수 씨, 여기 앉으세요. 다른 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정태호입니다. 작년에 입주했어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2달 전에 왔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죠. 철수 씨, 오늘 오후에 골프 레슨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강민 씨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골프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운동이었거든요. 골프 레슨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프로 강사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죠. 철수 씨, 내일은 바둑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조금은 둘 줄 압니다. 같이 가보죠.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리조트 생활에 적응해 갔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큰딸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골프도 배우고 매일 즐거워. 수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다행이에요,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더 흘러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저는 리조트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골프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서예나 바둑을 즐겼죠. 저녁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봤고요. 특히 강민 씨와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동갑이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철수야, 이번 주말에 가족 초청의 날이 있대. 자식들 불러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주말에 자식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리조트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 여기 정말 좋으시죠?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여기 온 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가족들도 만족해 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4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항상 친절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던 직원들이 점점 무관심해지더라고요. 저기요, 방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나중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식사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텔 뷔페 수준이었는데 점점 종류도 줄고 맛도 없어졌죠. 요즘 음식이 예전만 못한 것 같지 않아? 강민이가 식사 중에 말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처음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프로그램들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어요. 골프 레슨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문화 공연도 자주 취소되었죠. 박철수님, 오늘 예정된 음악회가 강사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어요.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는 간호사가 자주 자리를 비웠어요. 어느 날 밤 옆방의 정태호 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간호실에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결국 119를 불러야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는데 이게 뭡니까? 처음 약속과 너무 다르잖아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박철수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리조트 내 분위기도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입주민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철수야, 요즘 기분이 어때? 강민이가 물었어요. 글쎄, 처음에 그 설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넌 어때? 나도 그래. 가끔은 여기 온 걸 후회하기도 해.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모두가 놀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누군가 소리쳤어요. 119 좀 불러요. 왜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그제서야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였죠. 이 사건 이후로 리조트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입주민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리사무소에 항해 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사는데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의 방문도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매주 왔던 자식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어느 날 막내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요즘 왜 안 와? 아빠 미안해요. 요즘 학기 중이라 정말 바빠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손자 민준이의 생일날 저는 외출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죠. 박철수님, 오늘은 외출 인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주 생일인데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손주의 생일 파티에도 가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외출 제한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이젠 아예 외출을 못하게 막기 시작했어요. 무슨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민이가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부터 약을 강제로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의 처방도 없이 말이죠. 이 약은 뭐예요? 전 이런 약 먹은 적 없는데요. 어르신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그냥 드세요.
약을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이 흐려졌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항할 힘도 없었죠. 김영숙 할머니는 약을 거부했다가 밥도 주지 않는 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학대예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정태호 씨가 항의했지만 오히려 방에 갇히는 처벌을 받았어요. 전화기도 압수당했어요. 가족들과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죠. 외부와의 연락은 제한됩니다. 어르신들이 괜한 걱정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밖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젊은 간호사 최지은 씨가 우리의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지은 씨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곳이 정말 노인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라고 믿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지은 씨가 야간 근무를 서다가 원장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번 달 수익이 얼마나 나왔나? 원장님,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식비도 절감한 덕분이죠. 좋아. 계속 그렇게 해. 어차피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약이나 먹여서 조용히 시키면 돼.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다음 날부터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입주민들이 받는 학대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녹음도 했어요. 강제로 약을 먹이는 장면, 식사를 거르게 하는 장면, 외출을 막는 장면들을요. 어느 날 오후 지은 씨가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지은 씨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고하려고 해요.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예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정말이세요? 네, 할아버지. 저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지은 씨는 며칠에 걸쳐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일주일 후 예고 없이 관계기관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실버 리조트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입니다.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장과 관리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조사관들은 시설 곳곳을 살펴보고 입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혹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약을 강제로 먹인 일, 외출을 막은 일, 식사를 거르게 한 일, 전화를 못하게 한 일들을요. 강민이도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어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김영숙 할머니는 멍 자국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약 먹기 싫다고 했더니 팔을 세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조사관들은 지은 씨가 모아둔 증거들도 확인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약물 투여 기록, 식단표 등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죠.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입니다. 즉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과 주요 관리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창밖에서 지켜봤어요. 드디어, 드디어 끝났구나. 강민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음 날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어요. 수진이가 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울면서 저를 꼭 껴안았어요. 괜찮아,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지금 당장 모시고 갈게요. 다시는 이런 곳에 안 계시게 할게요. 민수와 혜진이도 함께 왔어요. 세 자식 모두 울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오후 모든 입주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지은 씨가 우리를 배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저희가 매일 찾아뵐게요. 그래, 그럼 좋지. 하지만 강민이도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물론이죠, 아버지. 강민 할아버지도 우리 동네로 모셔올게요. 한 달 후, 실버 리조트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어요. 고급 실버 리조트, 노인 학대 현장으로 밝혀져 양심 있는 간호사의 신고로 드러난 충격적 실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강민 씨를 비롯한 여러 입주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지은 씨가 모아둔 사진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우리의 증언들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서비스 미흡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합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지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 축하드려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은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자유를 되찾았으니까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일찍 신고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모든 피해 입주민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의 해방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강민이가 건배사를 했어요. 그리고 최지은 간호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지은 씨를 바라봤어요. 지은 씨는 수줍게 미소 지었죠. 그 후 지은 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범 의료인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좋은 병원으로 스카웃되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죠. 저와 강민이는 수진이네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서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어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철수야,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 그래, 좋지.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바둑도 두고 가끔은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식들도 달라졌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를 더 자주 찾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민준이 축구 경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지. 우리 손주 응원해야지. 손주들과의 시간도 늘어났어요. 민준이는 학교 끝나면 자주 놀러 왔고 저는 그 아이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어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저와 강민 씨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철수야,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강민아.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해.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어요. 실버 리조트에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죠. 여러분, 노인복지시설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직접 여러 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학대를 당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부모님을 잘못된 시설에 보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죠. 우리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어요.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지역 방송에도 출연했어요. 실버 리조트 피해자에서 노인 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두 할아버지. 기사 제목이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노인복지시설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죠. 두 분의 경험이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강민이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입주 초기에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전화기를 압수하거나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은 씨 같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제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어요. 노인복지시설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고 정기 점검도 더 자주 이루어지게 되었죠. 실버 리조트가 모두 나쁜 곳은 아닙니다.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실제 운영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아요. 노인 인권 보호 활동도 계속하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의 노년이 존엄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